이 조국 임명과 관련돼서 참 말들이 많은데, 문재인이 조국을 그렇게 임명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야. 조국을요 그렇게 임명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스토리가,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민주당 쪽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양정철입니다. 양정철은요, 여러분, 양정철은요,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양정철이란 사람은 문재인 있죠? 친문이기도 하고, 문재인과 이해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자기, 양쪽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 당신들 날 땡겨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 그러고 이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거래를 해요. 둘이 거래를 하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4.5 대 4.5, 45 대 45, 4.5 대 1, 이렇게 보통 이렇게 브로커피 이렇게 해서 자기 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정철은 친문이기도 하면서 친이해찬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에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얼레벌레 하면서 이쪽 가서는 자기가 영향력, 이쪽 가서는 자기가 영향력 하면서 자기 지분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야, 일단 완전히 문재인한테 쓰지도 않고 완전히 이해찬한테 쓰지도 않으면서 양쪽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아유 형들 잘 있어 그러면서 뭐 거의 3.5 대 3 정도의 힘을 가지고 뭐 자기가 임명하고 뭐하고 이런 영향력을 되게 큰 행사하는 사람이 이게 양정철입니다. 이런 정치 거강꾼 중에서도 이 거강꾼, 이 몫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능력자죠. 네, 능력자입니다. 이 문재인과 이해찬의 갈등 상황을 이용해서 재인형 나 청와대 임명 안 해서 나 삐졌죠? 근데 나는 형한테 아직도 나중에 아직 친문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롱. 여기 이제 양정철이죠. 양정철은 항상 그러고 이해찬의 니즈와 문재인의 니즈를 잘 읽습니다. 제가 왜 양정철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조국이요. 이해찬 조국 요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그 검찰총장이요. 검찰총장을 그 봉옥으로 임명하려고 했어요. 봉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하지. 윤석열은 이게 없었어. 윤석열은 옵션에 없었다고. 이게 없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읽으면서 요거는 요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해서 윤석열 한번 밀어보면서 자기가 영향력을 문재인의 속마음, 문재인의 특징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 것도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속마음을 눈치를 봐가면서 내비친단 말이죠. 내비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임명해도 될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왜냐면 조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조국을 이걸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이제 얘기했었지만 그 당대표 2018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 지방선거 감찰하라는 거를 씹고 막 이러잖아요. 조국 수석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저쪽에서 이렇게 조국 이해찬 다 뭉쳐가지고 봉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자기가 수사권도 자기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까 그렇다면 이쪽에서 별로 안 하고 저쪽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하고의 밀착된 관계가 더 높은 그 윤석열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을지 않을까 이렇게 속마음을 비치고 있을 때 그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부추기는 거지. 그게 이제 양정철이야. 양정철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정철이 자기가 나대서 밀어붙이는 게 속마음을 읽고 이렇게 해서 그래 놓고서 이제 이런 거 해서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처럼 나대죠. 문재인의 속마음을 읽고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찬의 속마음을 읽고 그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그거를 주가를 쭉쭉 올리는. 진짜 이게 정치는 양정철처럼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다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을 문재인의 의중을 읽은 문재인 양정철이 이렇게 윤석열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문재인 사단 해봐야 몇 명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력적으로는 봉옥이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정설이에요. 그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죠. 여기 다 깔아. 그러면서 뭐 상역 없는 수사 뭐 이렇게 다 깔아. 그래서 여러 가지 시그널로요. 그리고 이제 이 진영에서 이 싸움에서 이쪽에서 선빵을 친다니까. 이쪽에 선빵을 치는데 그때가 대윤 소윤 하면서 뉴스타파 쪽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하면서 선빵을 치고 그때 있잖아요. 그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문파라는 사람들이 진짜 웃긴 거예요. 그때 문파는 윤석열을 지키겠어 그러고 이제 문재인 윤석열을 동일시하면서 이게 이렇게 딱 한 선이 그어지죠. 그러면서 디펜스하면서 이쪽의 공격을 윤석열로 디펜스가 되는 윤석열 인기 많네 문파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딱 됐어.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서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부 장관, 조국의 문제가 발생해요. 조국 법무부 장관. 근데 이제 이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 법무부 장관이에요. 문재인이 이거 별로 임명하고 싶지 않았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조국을 임명하고 싶지 않아 했다니까. 그때 임명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여기서 이거를 백업을 하기, 이해찬이 백업을 하지. 이해찬이 내가 백업을 할 테니까 고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나 안 시켜주면 하면서 거의 뭐 뒹굴죠. 방바닥에서 뒹굴었다는 표현은 좀 심할지 몰라도 나 안 시켜주면 삐질 테야. 온갖 셀프 이렇게 알았죠 우쭈쭈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꺼이 임명하려고 하는데 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은 일단 이 과정에서 윤석열 수사 과정에서도 대충 기스가 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서 얘 싫어. 그리고 얘 이렇게 기스도 많이 났는데 싫어. 그리고 이해찬 당신이 하라니까 더 싫어. 이랬다니까. 이랬어. 그 당시 그래. 이 당시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출동을 하지.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일단은 김어준 개국본, 그리고 여기서 일단 문파들도 여기서 이거를 못 읽고, 나는 이걸 읽고 있었거든. 그리고 저는요, 그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때 싸움에서도 이쪽하고 문재인 대 이해찬의 1라운드 전해철 가지고는 싸울 수 없다라고 했었고, 김진표 가지고도 싸울 수 없다라고 봤었는데, 윤석열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라면 대중적 지지도 있고, 그리고 명분도 있고, 조국이 너무 얼태균이가 없어서, 문대 이해 전선에서 윤석열은 전선을 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문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문파라고 하시는 분들, 이 대깨문 여러분은 유재일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저는 지는 싸움에서는 명분 있는 후퇴를 해야 된다. 명분 있는 후퇴를 해야지. 이 대의 명분에서 헤딩을 하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해철 1라운드 문재인과 이해찬의 1라운드, 전해철 대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 선거는 이 판은 일단은 전해철이 답도 없어. 전해철이 진짜 답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기냐고. 경선에 졌으면 이거 져야 돼. 이재명을 그때 제가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을 경기도지사까지 시키는 건 어쩔 수 없고,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려면 여기서 일단 후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당 경선에 불복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우리가 완전히 밀린다 그랬더니 유재일 개소리 하지 마. 난리가 났지. 이회전. 김진표를 물고 나와. 그리고 난 여기서 이제 개새끼가 되지. 김진표 이렇게 물고 나왔지. 그래서 근데 이건 이해찬이야. 그래서 내가 이건 헤딩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파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회전이 윤석열 대 조국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이때 제 입장은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대중성, 그리고 조국이 했었던, 조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국은 뭐냐면, 조국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죠. 위선의 전형,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너무너무 선하고 뭐하고 했었던 사람이 너무너무 세속적이고 위선이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진영 이쪽 가고, 난 이쪽하고 나름 그래도 중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제가 나름 중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포지션은 뭐였냐면 이거는 무조건 윤석열이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윤석열이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게 문재인의 문재인의 의중도 이쪽에 더 있고 이거는 윤석열을 찍어 누르고 조국을 우쭈쭈하면 이건 민주당 그냥 망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너 나가 이 개새끼야 이렇게 돼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고 제가 이제 복수는 처절하게 니들이 말하는 그 배신 반드시 해준다 이 개새끼들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대판 싸우게 된 거죠. 뭐 이게 이 과정이 그래요. 이 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 윤 후보가 수사를 하게 되는 거에서 일단은 얘네들이 나오는 이 사모펀드 세력이 여러분 사모펀드 세력의 상당 부분이 불법 도박 세력입니다. 불법 도박으로 돈 벌어서 사모펀드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사모펀드 라임 같은 경우에 김영홍 씨 같은 경우는 3천억 이렇게 꼬리를 쳐서 거기 이제 그 이슬라 리조트 그게 이슬라가 섬이란 뜻이라네요. 무슨 그 섬에 가가지고 그 무인 카지노 해가지고 300억을 해가지고 무인 카지노 만들고 그 무인 카지노를 민주노총 뭐 이쪽 노조 출신들이 와가지고 여기 응? 그리고 이해찬의 광장 출신이 와서 이걸 운영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불법 도박 사모펀드 그 다음에 이게 해서 돈 세탁하는 거를 중국 애들 이게 이제 세트였다고. 근데 이거를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럼 어떡해요. 당시로서는 저는 제 선택은 간단한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불법 도박 자금, 사모펀드, 당연히 깡패, 중국, 그리고 이해찬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거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런 데서 장난친대요. 개발업자의 모습으로 장난치고 있대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시작했죠. 그리고 에디스 모터스 뭐래요. 뭐 JJ 모터스 뭐래요. 막 2차전지 뭐래요. 배터리 뭐래. 그리고 세금 빼먹는 거 보세요. 막 그러고 이제 막 나는 떠들기 시작을 한 거지. 그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미친놈 취급했지만 난 내 눈으로 톡톡히 봤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해서 수사해놓고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찬 세력 있잖아요. 이해찬 세력한테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연락이 터지고 있어. 그러면 대통령님 그러면 난 너 모르는데 하고 손절 기가 막히지. 문재인 손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제가 대통령님 의중과 기체 등등 나는 몰라 난 이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완전 윤석열 고립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서 꿇고 선언하는 게 뭐냐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와 이게 이제 서초동 시위대한테 이쪽이 뭐 싹 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쪽에 서초동 시위대한테 문재인이 아씨 내가 계산 잘못했네. 손절 윤석열 빠이 이렇게 되는 사태인 거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렇게 대선 후보로 이렇게까지 오는 뭐 이런 게 지금 한국 정치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니까. 뭐 다시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양정철한테 가서 물어봐봐. 물론 대답은 안 하겠지만 문재인 양정철 이쪽 라인에서 윤석열 후보를 임명하는 거에 밀어붙인 거 맞고 조국 수사도 어느 정도 해서 문재인이 이렇게 칠하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어. 그러고 나중에 서초동 집회 보고 윤석열 손절하고 그럼 문재인은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은 대통령인데 수사기관이라는 공권력을 가장 강력한 걸 놓쳤죠. 그래서 문재인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세요. 권력기관에서 행자부 장관 누구 시켜요? 자기가 막판에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된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행정자치 이게 경찰이잖아요. 여기 누구 보내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전해철 보내잖아요. 전해철 보내는 거고 그리고 이 검찰총장 자리는 아이고 이렇게 해서 그때 아예 전해철 윤석열 해가지고 그냥 문파들한테도 시그널을 보면서 나 이해찬하고 이렇게 못해 하고 그냥 뻑 하고 붙었어야 되는데 문재인은 이해찬은 목숨 걸고 그냥 그래
싸우는 거 은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원팀인데 이 원팀 깨지면 나 또 노무현 대통령 꼴 나는 거 아니야? 그럼 항상 슬금슬금 피하고 뒤에 숨고 그러다가 지금 이 꼴 하진 않은 거지 뭐. 지지율 40%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 입 벌리고 있는 좌파애들한테 사탕 지질 때마다 사탕 집어넣어주는, 나라 세금으로 사탕 집어내주는 지지율 40%짜리 임기 말에 정말 지지율 높은 대통령, 나라 세금으로 산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진짜 이 문재인한테도 그렇고 이 나라에도 그렇고 이런 거에서 좌우나 이런 정치 지형 색깔 보지 않고 그냥 노빠꾸로 간 거는 윤석열 후보를 정말 여러분 높이 평가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걱정은 정권이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깡패 새끼들이랑 기타 등등하고의 우리 한국 정치에서의 그 실상을 국민들이 알아가면서 머리가 얼마나 깨지고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는 분명한 거는 좌파들하고 기타 등등 이 깡패 새끼들, 사모펀드 새끼 세력이 다 얽혀 있다라는 거, 중국까지. 그거는 제가 맨날 반복해서 한 얘기잖아요. 이거 못 캐내고 덮어지면 나라 망하는 거고.